환자분,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숫자 10까지 세세요. 차가운 수술대 위,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집니다. 옆 수술대에는 깡마른 몸에 70대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나의 시어머니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 몸에 칼을 대? 그것도 시어머니 때문에? 너 제정신이니? 하지만 저는 제 배를 가르기로 했습니다. 재간의 60%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20년을 살아온 나.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움과 서운함,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치열하고도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저는 46세 주부 김지영입니다.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옥자 여사님은 소위 말하는 호랑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야, 국이 좀 짜다. 넌 20년이 지나도 간을 못 맞추냐? 지영아, 세탁기 돌릴 때 수건이랑 속옷이랑 섞지 말라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잔소리. 결혼 초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저도 요령이 생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프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깐깐했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하던 시절 제 아이를 업어 키워주셨고 제가 아플 때면 말없이 닭죽을 끓여 식탁에 놓아두시곤 했죠. 물론 애미 아프면 집구석 꼴이 이게 뭐냐라는 타박과 함께였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의지하며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부 사이였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은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는데 좀 드세요. 치워라.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 평소라면 또 심통이 나셨나 했을 텐데 그날따라 어머니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 있는 걸 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왜 그리 더디게 가던지요. 진료실에 들어간 우리 부부에게 의사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뱉었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합병증이 이미 심각해요. 이대로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잔소리하던 분이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남편의 물음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간 이식? 말이 쉽지 기증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가족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외아들인 남편, 옥자 여사님의 형제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편은 지방간이 심해 기증 부적합 판정. 친척들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어 불가능.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불효자야. 내 간이 썩어서 엄마를 죽이네. 점점 말라가는 어머니를 보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숨쉬기 힘들어하는 어머니. 밤마다 신음소리를 삼키며 벽을 긁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검사해 주세요. 며느리는 법적으로 가족이지만 피는 섞이지 않은 남. 하지만 저는 그 남의 경계를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적합이었습니다. 혈액형도, 조직 적합성도, 간의 크기도.
마치 처음부터 어머니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쳤어? 절대 안 돼. 친정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자 엄마는 제 등짝을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너도 내 귀한 딸이야. 내 몸에 칼 대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건 하늘의 뜻이야. 내가 왜 나서 친정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수술하다 잘못되면 아이는 누가 키우지? 평생 배에 남을 흉터는? 하지만 더 큰 벽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기증하겠다는 말을 들은 옥자 여사님은 병실에서 링거줄을 다 뽑아버리며 소리치셨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며느리 배 갈라서 내가 더 살면 그게 사는 거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겠어. 늙은 게 며느리 잡아먹는다고 할 거 아니야.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죽어도 수술 안 받겠다고 그냥 집에 가서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나를 남으로 생각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딸처럼 아껴서 내 몸 상하는 게 싫어서 저러시는구나.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잖아요. 나만이잖아요. 어머니 가시고 나면 저랑 남편이랑 민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저 효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요. 제발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진심이 닿았을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20년간 나를 타박했지만 또 20년간 내 살림을 도와주던 그 손. 미안하다. 지영아, 정말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어머니와 저는 병실 침대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고부지간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기로 약속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수술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 가능성, 합병증, 무서운 단어들이 눈앞을 어지럽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평생 내가 갚을게. 평생 너 머슴으로 살게.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간의 60%를 잘라내 어머니에게 이식하는 대수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배가 불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 아프다. 괜히 한다고 했나? 인간적인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 침대에서 색색거리며 자고 있는 얼굴색이 돌아온 어머니를 본 순간 그 고통은 견딜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제 배에는 커다란 엘자 모양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보기 싫은 흉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흉터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으니까요. 퇴원 후 집안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호랑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나면 기겁을 하며 달려오셨습니다. 야야, 놔둬라. 내가 할게. 너는 손도 까딱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밥상을 차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간에 좋다는 음식은 다 구해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기 많이 먹어. 내 새끼 살 좀 쪄야 하는데. 며느리라는 호칭 대신 우리 아기, 내 딸이라는 말이 어머니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친정 엄마도 처음엔 속상해 하셨지만 건강해진 사돈 어른이 저를 공주처럼 모시는 걸 보고는 마음을 푸셨습니다. 사돈,
우리 지영이 귀한 줄 이제 아시죠? 암녀 사돈. 지영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남은 평생 제가 업고 다닐 겁니다. 수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매주 목욕탕을 같이 갑니다. 탕 속에 들어가 서로의 배에 남은 수술 자국을 봅니다. 어머니의 배에도 제 배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밀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지영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흙이 됐을 텐데. 내 덕분에 덤으로 산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제 몸속의 일부가 어머니 몸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저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남이라고 선을 긋기보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묶인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저녁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집니다. 이 평범한 저녁 밥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간을 들이고 진짜 어머니를 얻은 며느리 김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